안녕하십니까.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 강의를 맡은 명원초등학교 교사 김종훈입니다. 이번 강의가 사실은 제일 처음 이루어졌어야 됐는데 지난 시간에 다짜고짜 교재부터 나간 것 같아서 또 급히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수업을 왜 듣게 됐는가? 그리고 초등 교육 현장에서 이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 모두 이것들은 소프트웨어 교육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소프트웨어 교육을 왜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갑자기 왜 뜬금없이 수학이 중요한가 이 질문을 했냐면요. 어, 제가 한 2, 3년 전만 해도 아이들한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 2020년 현재 재택근무를 하고 강의도 이렇게 원격으로 하는 진짜 실제 4차 산업혁명 시대 속에서 저희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산업혁명을 처음에 이끌었던 나라가 보통 영국이죠. 그 산업혁명의 제일 첫 번째 1차 산업혁명 시기에 이때 바로 수학이라는 과목이 등장하게 됩니다. 영국이 1차 산업혁명 때 경제 부흥을 부렸듯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주 노동자 아이들에게 수학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산업혁명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수학이라는 과목이 이제 교과목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고, 그럼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2014년, 그러니까 뭐 벌써 6년 전인데요. 영국에서는 5세에서 16세 사이 아동들에게 3D 프린팅과 소프트웨어 교육을 필수 의무화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우리나라도 소프트웨어 교육을 필수로 들어오게 되었고, 보통 6학년 실과교과의 17차 시 정도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럼 이러한 소프트웨어 교육을 왜 하는 걸까요? 미래학자들이나 여러 미래를 전망하는 곳에서 20년 내에 없어질 가능성이 높은 직업을 뽑았을 때 알고리즘화해서 어떤 지금 현재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은 당연히 어, 다른 로봇이나 어떤 인공지능 등으로 대체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텔레마케터 같은 경우는 사라질 확률이 99%고 여기서 보시면 치과의사가 0.4%죠. 여러분들의 관심사인 초등교사는 여기엔 없지만 초등교사는 여기에 있는 치과의사와 같은 확률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교사를 하면서 아마 아이들의 행동이나 학습지도, 그 다음에 학습지도 외에 이제 생활지도 등등이 아주 알고리즘화 해가지고 분류를 해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매우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로봇이나 인공지능으로 대체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직업을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흔한 오해입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을 한다면 프로그래머 아니면 코딩을 잘하게 하기 위한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프트웨어 교육의 본질적인 최고의 목표는 바로 창의력, 논리력,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을 신장시켜서 결국엔 고등 사고력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싶죠? 사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건 교육과정 해설서에 나와 있는 걸 발췌했는데요. 컴퓨터 과학의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기반으로 다양한 문제를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컴퓨팅 사고력을 기르는 교육이다. 여기서 컴퓨팅 사고력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결국엔 소프트웨어 교육은 컴퓨팅 사고력을 기르는 데 있습니다. 어려운 말로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했지만 저희가 흔히 쓰던 말로 결국에 문제 해결력, 창의융합, 문제 해결력 등등 이런 용어들과 비슷하게 쓰일 수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컴퓨터 과학의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코딩을 잘하는 게 아니고 결국에 아이들의 사고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 중, 고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교육의 목표가 다릅니다. 알고리즘 설계와 분석, 프로그래밍 심화 이런 거는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뤄져야 될 거고,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프로그래밍의 기초를 다룰 수 있는 건 중학교 과정입니다. 그럼 초등학교에서는 알고리즘이 뭐지? 체험하고 프로그래밍이 뭐지? 체험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체험을 통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이후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지나가면서 좀 더 심화된 프로그래밍이나 알고리즘을 배워서 컴퓨팅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데 있습니다. 예전에는 3R이라고 해서 읽고 쓰고 셈하는 것을 3R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프로그래밍에서 4R이라고 합니다. 컴퓨터 언어 구사 능력, 컴퓨터 과학적 사고 능력, 그리고 알고리즘 작성 능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뭐 길게 설명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초등학교는 2019학년도부터인데 사실 18학년도 2학기 때부터도 거의 이게 교육과정 속으로 들어와서 실과에 17시간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체험 중심으로 결국엔 재미있게 배운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도구를 활용해서 놀이처럼 재미있게 즐긴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체험과 놀이 중심으로만 하면 됩니다. 뭔가 엄청 거창하고 대단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관심을 끌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아이들이 컴퓨팅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초 소양과 태도를 함양하는 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어,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서 코딩이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교육이라고 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말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좀 더 세분화했을 때 크게는 세 가지, 보통 이렇게 네 가지를 적긴 합니다. 언플러그드 활동입니다. 말 그대로 언플러그드. 컴퓨터 없이 컴퓨터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통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려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컴퓨터 없이 컴퓨터 과학의 원리 알고리즘을 학습할 수 있도록, 즉 컴퓨팅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하고 숫자 야구, 여러분도 아시죠? 숫자 야구도 이게 컴퓨팅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어떤 언플러그드 활동 중에 하나고,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 데 한번 찾아보시면 샌드위치 코딩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샌드위치에 잼을 발라서 먹는 우리에게, 인간에게 매우 쉬운 일을 로봇에게 명령을 해서 그것을 실행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명령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되게 세분화해서 명령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구글 클래스룸에 관련 링크도 올릴 테니까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언플러그드가 어떤 거구나, 그리고 내가 교실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더 의미 있고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한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플러그드니까요. 보통 이런 보드게임 형태로 컴퓨팅 사고력을 늘릴 수 있는 이런 제품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로봇이긴 로봇인데 이 아이는 컴퓨터 연결 안 되고 그냥 이 상태에서 오프라인에서 앞으로 뒤로 오른쪽 왼쪽 돌고 하는 뭐 이런 비봇이라는 로봇도 결국엔 언플러그드 활동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기초 알고리즘 활동으로는 웹상에서 어떤 가장 보편적인 게 라이트봇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라이트봇이 결국엔 끝까지 저 목표물, 출발을 해서 이 목표물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 다음에 좌회전, 우회전, 그 다음에 나중에 라이트, 빛을 비추는 이런 코딩을 하는 거죠.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교과목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교육 및 프로그래밍 언어, 다른 말로 EPL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도구로 엔트리나 스크래치 등이 있습니다. 엔트리나 스크래치 등으로 이렇게 코딩을 해서 명령어를 입력해서 화면상에 있는 이 캐릭터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제어하고 코딩하는 것입니다. 그 언어로는 이제 이런 스크래치도 있죠. 저희는 이번 학기 때 런게임을 스크래치로 런게임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뭐 익숙해지셨으면 좋겠고, 스크래치나 엔트리나 뭐 사실은
블록 기반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서 무슨 어려운 언어를 입력하는 게 아니고 이런 블록을 쌓아 올리가면서 이렇게 제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교재를 봐서 알겠지만 되게 친근하고 쉽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런 것들은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고 여기서 제어한 값들은 화면상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피지컬 컴퓨팅은 엔트리나 스크래치에서 제어하는 건 똑같은데 대신 화면상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바깥 세상, 즉 어떤 로봇이나 보드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로봇이나 보드 등을 제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만든 로봇 네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제가 로봇을 스크래치로 코딩한 값이거든요. 보시면 앞으로 움직이기, 외부 적외선 센서 값이 70 이상이 되면 정지했다가 1초 후에 외부 모터가 뒤로 80만큼 움직였다가 0.3초 후에 앞으로 다시 80만큼 움직인다. 이 코딩 값 자체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럼 이 코딩을 제가 이렇게 코딩을 해서 움직인 로봇은 어떤 것일까요? 1번부터 4번까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강아지 로봇이죠. 이 아이는 손을 인식하면 물체를 인식해서 쫓아오도록 만든 것입니다. 네. 2번은 해 뜨면 나르리. 이거는 빛 센서 값을 빛을 받으면 닭이 날개짓을 하고 빛 센서 값을 어둡게 하면은 날개짓을 멈추도록 하는 그런 로봇입니다. 3번은 골프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다가 센서에 물체가 인식되면 뒤로 갔다 앞으로 가면서 앞에 있는 물체를 치죠. 마지막 북치는 병정 로봇입니다. 이 아이도 음악이 나오면서 이 적외선 센서에 의해서 오른팔 왼팔이 앞뒤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음악은 안 나와 있는데 보통 여기 로봇에 도레미파솔라시도 음을 입력해서 노래도 같이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방금 보셨겠지만 아마 정답은 3번이겠죠. 골프 로봇.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코딩이 어려운 게 아니다. 프로그래밍 어려운 거 아니다. 친숙하다, 재미있다. 아이들과 즐겁게 그렇게 교육 활동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교과목을 처음 맡았을 때 제가 제일 잘하는 걸 여러분과 하는 게 제일 재밌고 좋았을 겁니다. 근데 제가 제일 잘하는 부분은 이제 3D 프린팅, 그리고 방금 보셨던 로봇 제어, 그다음에 제가 유튜브 또는 이제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제가 제일 잘하는 부분이고, 저 혼자 잘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과 같이 교육 활동을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교육 활동 사례를 간단하게 보시면 이 아이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어떤 스토리를 꾸몄습니다. 이 스토리는 원시 시대, 그 다음에 1차 산업혁명, 전기를 통한 2차 산업혁명, 정보화 시대의 어떤 3차 산업혁명, 마지막 4차 산업혁명까지 또 로봇을 통해서 스토리를 꾸며내는 RSC라는 대회를 참가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같이 로봇 제어를 통해서 스토리를 꾸며봤는데요. 결국엔 운 좋게도 전국대회까지 진출하게 됐고 2박 3일 동안 아이들과 저희가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를 로봇을 통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밤낮 없이 이렇게 코딩을 했습니다. 로봇이 한두 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를 꾸며내고 로봇을 제어하는데 되게 힘이 들었고요. 새벽 2시, 3시가 될 때까지 아이들이 잠을 안 잤어요. 자라고 했는데 애들이 안 자는데 저만 잘 수는 없겠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한 이유는 사실 이것 때문이기도 하겠죠. 이때 당시에 1, 2위 팀에게는 스페인으로 지도국에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아이들이 시연을 하고 발표를 하는 모습이고 이때는 밤을 새는 모습인데 밤을 새진 않았고요. 새벽 한 2시 매우 초췌한 모습입니다. 이거는 여름 캠프 때 했던 거고요. 이 아이들은 처음 접한 로봇, 처음 접한 스크래치인데 하루 동안 뭘 해냈냐면 사실 제가 만들었던 여러 가지 로봇보다
세상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로봇입니다. 아이들이 하루 만에 만들었습니다. 지진 알림 봇입니다. 이게 오히려 어떤 시스템적이거나 문제 해결을 하는데, 사회 문제 해결하는데 더 의미가 있는 걸 아이들이 코딩을 통해서 만들었죠.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뭐 이제 기울기 센서 같은 걸 이용해서 이게 흔들리면 경고음이 나고 불빛이 나면서 자동적으로 문이 열리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을 아이들이 만들었는데, 특별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무슨 공룡 로봇이나 뭐 다른 뭐 아까 그 닭이나 강아지 로봇 같은 것보다 저는 이런 게 훨씬 더 아이들에게 의미 있고 기억에 남는 로봇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3D 프린터로 아이들하고 보드 게임을 만드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피자 보드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분수, 약분과 통분을 활용한 보드 게임을 아이들과 만드는 프로젝트를 했었고요. 실제로 이렇게 보드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거의 제품과 같이. 그래서 만든 걸 계속 고쳐 나가고 하면서 결국엔 지금 현재 실제로 상품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학기 때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걸 통해서 게임을 만드시죠. 뭐 상품화되는 게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손이 쥐어지는 보드게임은 아니지만 화면상에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게임을 구현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했던 그 과제를 보니까 제가 생각지도 못한 매우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많아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고 재미있고 즐겁게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아이들하고 수학, 약분과 통분과 관련된 어떤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이렇게, 특히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 틱톡 등 하여튼 영상으로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영상 제작을 하면 아이들이 더 의욕적으로 참여를 잘 합니다. 그래서 약통분이라는 뮤직비디오를 아이들과 이렇게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3D 프린터로 할 수 있는 거 사실 많은데, 단순히 반지 만들기나 책갈피 만들기 이런 것보다는 어떤 주제를 줘가지고 이렇게 심화 있게 또는 여러 가지 교과목들을 융합해서 주제 중심의 협업 프로젝트 식으로 수업하는 것도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라이프 오너스는 지난 여름에 영재원에서 아이들과 했던 수업인데, 지구의 다양한 기후 조건에 맞는 집을 설계하는 미션이었고요. 그다음 라이프 온 마스는 화성에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거주지 만드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두 명이 협업을 해서 뭐 같이 모델링하고 출력된 것들을 채색하고 또 뭐 발표를 통해서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공표를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3D 프린터가 됐든 로봇이 됐든 뭐 영상 제작이 됐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번 학기 동안 계속 배울 그 교육용 프로그램 언어가 됐든 뭐든 간에 도구로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도구로서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은 그게 어떤 교과목이나 교육과정 속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어떤 학습 효과를 더 끌어올릴 수 있도록 이것을 어떻게 접목시키고 재구성할지만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그리고 초점을 두셨으면 합니다. 간혹 그냥 프로그래밍 그 자체, 3D 프린팅 그 자체에만 관심 있는 분들도 계신데, 저희는 교육자로서, 초등교사로서 교육적 의미를 가지면서 그런 것들을 도구로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사설이 길었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은 출석 및 과제 안내입니다. 출석은요, 제가 스크래치에 저희 음악교육학과 20학번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 학습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글 클래스룸에 제가 링크를 공지할 테니까 그 링크를 통해서 가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할 때 그 이름은 학번으로 해주시면 제가 분류하고 관리하기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입이 되는 걸 보고 제가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강의를 많이 늦게 올렸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 자정까지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어려운 건 아니고 핸드폰에서도 가능하고 클릭 몇 번이면 간단하게 해결될 일이기 때문에 서둘러 주시고요. 과제라고 하면 항상 좀 무거운 것 같은데 과제는 다른 게 아니고요.
어떤 종류의 질문도 괜찮습니다. 뭐 초등교사로서 현직에 있는 초등교사에게 궁금한 점이어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번 수업에 관한 궁금증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이 강의를 쭉 듣고 나서 생긴 궁금증이어도 되니까 묻고 싶은 거를 아주 간단한 것도 사소한 것도 괜찮으니까 한 가지씩 질문을 해주시면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모두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구글 클래스룸 또는 이 유튜브 영상 댓글 뭐 그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제가 그것을 과제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아닌 홍보 같은 예, 홍보 같은 걸 홍보는 절대 아니고요. 절대 구독 안 하셔도 되고요. 절대 알림 설정 좋아요 안 하셔도 됩니다만 제가 지금 3D 프린터 로봇 인공지능 줄여서 스로인 제 이름의 혼을 따서 스로인 혼쌤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강의조차도 재생 목록에 보시면 스로인 혼쌤 강의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한 번씩 보시고 그 외의 것들 중에서도 제가 아이들하고 학습을 하고 프로젝트 했던 것들을 세세하게 그 과정들을 하나씩 담아놓는 저만의 포트폴리오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까지 아주 지루하고 노재민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기가 지금 자고 있어서 제가 더 액티브하고 생기발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불금,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도 결국엔 비대면으로 만나겠지만 하루빨리 사태가 진정돼서 직접 얼굴 보고 강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